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 거주하는 30대 후반 남성입니다. 직업이 파일럿이라 공항에서 살다시피 하다 보니 얼마 전에 근무지와 가까운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부모님,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와이프는 없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다들 짐작하셨다시피 이혼했기 때문에 같이 살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제 사연이 바로 왜 이혼했는가? 에 대한 이야기예요. 살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겪고 나니 정말 남의 일이 아니더군요. 참 많이 슬프고 상처가 된 일이었지만 그저 밝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는 딸아이에게 고마울 따름입니다. 쉽지 않은 결정과 함께 제 인생의 한 획을 그었던 그 사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용아, 아버지가 이번 벌초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보라던데 너 혹시 비행 가니? 아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해외로 가는 게 많이 줄어서 가능할 거예요. 매번 업체에 맡기시더니 웬일로 이번에는 직접 하신대요? 그러게 꿈꾸신 뒤로는 그러네. 꿈이요? 무슨 꿈을 꾸셨길래 그래요? 아니 너희 할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잖니? 근데 생전 꿈에 나오지도 않던 양반이 얼마 전에 자기 꿈에 나와서는 널 안고 크게 호통을 쳤다는 거야. 진짜요? 무슨 그런 꿈을 다 꾸셨지? 그러니까 내 말이 이유도 안 가르쳐주고 호통만 치시더래. 땅이 다 울릴 정도로. 그래서 걱정되셨나 보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가 싶었겠는데? 아버지 성격에 가만히 계실 리 없지. 그렇지. 아무래도 좀 걸리나 봐. 너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 코로나 때문에 비행이 예전 같진 않지만 그래도 잘릴 걱정은 없어요. 난 아무 문제 없다, 이거야. 다행이다. 그럼 저녁엔 뭐 하니? 저 오늘 휴무라 집에 있지요. 왜 맛있는 거 해주게? 응. 말 나온 김에 본가로 건너와라. 너희 아버지 계속 너 얘기하네 와서 저녁도 먹고 이야기 좀 하다가. 오케이, 지금 준비해서 건너갈게요. 저녁 메뉴 뭔데요? 너 좋아하는 오삼 불고기 조심해서 와라. 저는 공무원이신 아버지, 그리고 교사 생활을 하셨던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조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제법 되었고 재산 불리기를 좋아하셨던 부모님 덕분에 부유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공부 원 없이 했고 유학도 다녀와 어릴 적부터 꿈이었던 파일럿이 되었답니다. 아버지는 옛날 분답지 않게 다정다감하고 가정적인 성격이었어요. 당연히 부모님은 금슬이 좋으셨습니다. 덕분에 제 밑으로 동생들이 3명이나 더 있었고 외롭지 않은 유년 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자란 저는 자연스레 언젠가 저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꿈꾸고 있었죠. 그렇게 제 나이 30이 되던 해에 우연히 만난 사람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은지씨 또 보네요. 비행은 할만해요? 네. 덕분에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 기장님이 신경 써주신 덕분에 잘 적응하고 있어요. 우리 팀에서 과격하거나 별로인 사람들은 없어요. 다들 정말 가족 같고 친구처럼 지내서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박 주임님이 언니같이 잘 챙겨주세요. 비행하는 데 있어서 힘든 건 없죠? 필요한 거라든지 개선해야 할 거라든지 생각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네, 그럴게요. 기장님이 모는 비행기는 특유의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안내 방송해 주실 때마다 손님들이 어찌나 반응이 좋은지 몰라요. 와, 정말 그래요? 하긴 제 목소리가 좋긴 하죠. 그나저나 이번에는 아예 우리 팀으로 배정받은 건가 봐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번엔 실습이었는데 제가 너무 인상 깊었다고 했더니 여기로 배정받았어요. 저는 영광입니다. 아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은지씨 같은 인재가 우리 팀에 왔으니 그게 더 영광이죠. 그나저나 기장님, 혹시 오늘 비행 끝나고 한국 복귀하면 휴가라고 하셨는데 계획 있으세요? 아니요. 어디 가거나 그럴 건 아니고 집에서 쉬엄쉬엄 못다한 일도 하고 오랜만에 대청소도 하고 겸사겸사 쉬게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럼 데이트 하실래요? 실습 때 도와주신 거 감사하기도 하고 따로 커피 한잔 하고 싶어서요. 뭐 나쁘진 않죠. 그럼 날 한번 잡아봐요. 휴가 기간엔 주로 집에 있거나 친구들 만나고 본가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편한 시간으로 잡아요. 네, 그럼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내는 제가 근무하던 항공사의 새내기 승무원이었습니다.
새내기답지 않게 싹싹하고 윗사람한테도 잘하고 특유의 미소가 예쁜 사람이었죠. 같은 팀으로 배정받아 함께 비행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조용한 편이었던 저와는 달리 아내는 적극적으로 저에게 호감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첫 데이트는 동네 호프집에서 치킨과 맥주 한 잔이 시작이었어요. 그걸 계기로 저희는 비주얼 커플로 불릴 만큼 유명한 사내 커플이 되었고 2년 정도 연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저도 더는 늦으면 안 될 것 같아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어서 와요. 우리 은지한테는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들 같다고 생각하시고 편히 대해주세요. 그럼 그럴까? 그나저나 우리 사위는 듣던 것보다 인물도 훤칠하고 키도 크고 좋네. 우리 은지가 한눈에 뿅 갈만했어. 엄마, 무슨 그런 말을 해. 내가 언제 한눈에 뿅 갔다고 그래? 참, 없는 말도 잘 지어내고. 어머, 계집애야. 둘이 결혼한다면서 아직도 그런 게 부끄러워? 원래 이럴 때일수록 더 마음 표현하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어머니, 그나저나 다시 한번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은지랑 교제 중인 김한용이라고 합니다. 결혼 허락받으러 왔어요. 무슨 그런 인사를 해. 요즘 사람들 말로 상견례 프리 패스상이구먼. 파일럿에다가 집안에 돈도 많다며? 엄마, 말 좀 가려서 해. 누가 보면 내가 돈 노리고 결혼하는 줄 알아. 면전에 대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니 이거사 말도 못하니? 그럼 돈 많은 걸 많다고 하지 뭐라고 해? 김서방, 내가 이렇게 직설적이야. 옛날 사람이라 조금 그렇네. 이해합니다. 역시 우리 딸이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나저나 자네 결혼 허락 받겠다고 왔으니 내가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네. 결혼할 여건은 마련해 둔 건가? 예를 들면 결혼 자금이라던가 집이라던가 하는 문제 말이야. 네, 물론이죠. 얼마 전에 청약받은 아파트도 가지고 있어서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우리 딸 시집살이 시키거나 그러실 건 아니지?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데 시집 가서 힘들다는 소리 하면서 살면 내 마음이 참 속상할 것 같아서 말이지. 엄마, 내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결혼하면 어련히 알아서 잘하지. 얘는 당연히 궁금하니까 물어보지.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래, 자기야. 어머님이 걱정이 많으실 수밖에 없지. 결혼하면 내가 잘해줄게. 아무튼 어머님, 돈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벌어둔 돈도 충분하고 설마 제 식구 하나 못 먹여 살리겠습니까? 그러니 믿고 맡겨주세요. 이렇게 든든할 수가. 사돈 되실 분들도 우리 은지 좋아해 주셔야 할 텐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좋다면 다 지지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자식의 행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 그럼 인사는 언제쯤 드리러 갈 생각이야? 아마 빠르면 돌아오는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에 함께 식사하지 싶습니다. 그렇구나. 아무쪼록 우리 은지 잘 부탁하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부부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고 화기애애했어요. 그렇게 상견례 날도 잡고 결혼 준비에 한 발짝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고 하니 무지 떨리고 설레더군요.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잘 해낼 수 있을지 걱정도 앞섰고요. 시간이 흘러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서로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장모님이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돈과 아이 문제에 집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걱정되는 게 많으셔서 그러신가 보다 했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네요. 전 한용이 엄마입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안사돈 처음 뵀는데 몇 번 본 사람 같네. 너무 익숙하다. 그러세요?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들 인연인가 봅니다. 그래서 남다른 느낌이 드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무튼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네, 편하신 대로 하시죠. 저희 쪽에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먼저 말할게요. 우리 김서방한테도 미리 말했던 거지만 없이 결혼하는 건 좀 아니다 생각하는 주의라서요. 혹시 아이들 신혼집은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여쭤보고 싶어요. 김서방 말로는 청약받은 아파트가 있다던데. 네, 맞아요. 근데
애들 직장이랑 거리가 좀 멀어서 생각 중이에요. 제가 봐둔 아파트가 있는데 그쪽으로 준비하시면 어떨까요? 제가 딸아이 혼자 키워온 입장이라 여유가 많지는 않지만요. 장모님 그런 걱정을 하지 마세요. 요즘 신혼부부 대출 잘 나오니까 적당히 대출 받고 모아둔 돈 보태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대출을 받자고? 1,2천도 아니고 몇 억 할 텐데. 난 우리 딸 시작부터 빚잔치 하는 거 싫습니다. 혹시 여건 되는 쪽에서 집 마련하는 건 어떨까요? 요즘 반반 결혼이니 뭐니 하는데 여유가 되는 쪽에서 하면 좋잖아요. 원하시면 신혼집은 준비해 드릴게요. 그럼 예단은 그만큼 해주시는 건가요? 솔직히 결혼은 여자가 더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나중에 아이도 낳고 육아는 우리 딸 몫이 될 텐데. 살면서 필요한 혼수 정도야 마련해 줄 수 있어요. 각자 쓰던 것도 있고 하니 굳이 돈 들일 필요 있나요? 엄마, 그런 억지가 어딨어. 대출이야 갚아나가면 되는 거고. 빚 없이 집을 어떻게 사?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닌데. 안 사돈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같은 여자 입장에서 보면 육아가 비중을 더 차지하는 건 맞으니까요. 저도 새아가처럼 귀한 사람 며느리로 맞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 하다면 그걸로 된 거죠. 어차피 한용이한테 물려줄 재산 미리 준다고 생각하고 직장 근처로 아파트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어머, 역시 사부인은 생각이 참 깊으시네요. 그리고 아이는 바로 갖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적당히 신혼 기간 보내고 갖는 게 좋겠죠? 엄마, 제발.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문제잖아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엄마가 저 결혼시키시다 보니 걱정되는 게 많으셔서. 아니야, 그럴 수 있지. 그 부분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 우리 집은 너도 알다시피 뭘 따지거나 하는 집안은 아니야. 너희가 딩크족으로 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 요즘 경기도 어렵고 아이 키우는데 정말 힘들다더라.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말 예쁘게 살게요. 한용아,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왜요? 오늘 상견례를 하면서 사돈 되실 분 살펴보니까 느낌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서 말이다. 돈돈 거리는 거 하며 들어보니 막상 자식 결혼시킬 준비는 안 된 것 같던데. 혹시 결혼하면 생활비 보태주고 그래야 하니? 에이, 엄마, 그 정도는 아니야. 어머님도 일 다니시는 거로 알아. 평일에는 아는 분이랑 같이 부동산 근무하시고 주말에 가끔 식당에서 일하셔. 그러니 이 엄마는 아무래도 좀 찝찝한 구석이 있어서 말이야. 도대체 뭐가? 너도 그 자리에서 하는 이야기 다 들었잖니? 그래, 옛날 마인드로 집은 남자가 살림은 여자가 한다 쳐. 근데 시대가 어느 땐데 대놓고 집을 우누네? 그러면서 자기들은 돈 없다고 막무가내고. 엄마, 사람마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지 뭐. 지난번에 지나가는 이야기로 장모님은 저축이나 이런 거에 흥미가 별로 없으시대. 사람마다 마인드가 다르니. 그건 그렇지.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보렴. 엄마는 이 결혼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기우는 결혼은 하는 게 아니라더구나. 그리고 너희 부부가 알아서 할 일도 나서려는 거 보면 살면서 참 골치 아픈 일 많을 것 같아. 이건 잔소리가 아니라 인생을 좀 더 살아본 선배로서 이야기하는 거다. 아무렴요. 엄마, 그래도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될까? 내가 선택한 거고 후회해도 내가 하는 거잖아. 정말 이 결혼을 하고 싶니? 네, 그러니 믿고 맡겨주세요. 속 썩이는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무슨 수로 반대를 하겠니? 대신 잘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해. 알겠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상견례 후 엄마는 장모님이 참 많이 신경 쓰인다며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혹시나 해 신혼집을 구매하면서 명의는 제 명의로 구매했어요. 그 뒤로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속전속결로 결혼 준비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가구며 식기류며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다 준비해야 하니 기쁘긴 한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취향을 맞추는 것도 문제인데 그래도 의견 충돌 없이 무난히 모든 준비를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청첩장도 돌리고 주변에도 인사를 드리니 저희는 천생연분이라며 많은 축하를 받았죠. 자기야, 오늘 우리 신혼집 계약했어. 우와, 정말? 지난번에 말했던 그 푸르지오 아파트 맞지?
평수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28평형이면 나중에 아이 태어났을 때도 적당히 살만한 것 같아. 구조가 상당히 잘 빠졌더라고. 가구 배송 예약해도 될 것 같아. 봐둔 건 있으니까. 아무래도 내가 구조를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다음 주 중에 한번 가보자. 그래, 그러지 뭐. 그나저나 지난번에 말했던 모임 언제라고 했지? 아, 브라이덜 샤워? 그거 이번 주말이야. 결혼 한 달 남아서 정신없지만 친구들이 꼭 해주고 싶대서. 그래.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와. 계좌로 100만 원 보냈거든? 친구들이랑 시간 보내면서 기죽지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 돈 써. 모자라면 이야기하고. 와, 자기 진짜 짱이다. 근데 어디서 해? 말했잖아. 제주도 간다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제주도에서 카페 차렸는데 이번에 민박집도 개업한다고 했거든. 근데 내 결혼 기념 파티도 해준다고 하네. 좋겠다 정말. 비행 스케줄도 없으니 잘 놀다 와. 결혼하면 이래저래 피곤할 거니까. 알았어. 신경 써줘서 고마워. 그나저나 어머님이랑 아버님 옷이라도 한 벌 사드리고 싶은데 같이 백화점 가서 골라줄 수 있어? 아무래도 크기는 자기가 더 잘 알 거 아니야. 내가 다 준비해 놓았지. 결혼해서도 자기가 버는 건 알아서 잘 저축도 하고 요령껏 써.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여자가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뒷주머니는 차고 있어야 한다고. 그게 가정의 평화라나 뭐라나. 난 깊게 관여할 생각 없어. 우리 공동으로 각출하기로 한 생활비 50만 원만 제외하고는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역시 자기야. 꼼꼼하고 세심하고. 백화점 같이 가줄 거지? 나 친구들 만나고 그 이후에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저희는 행복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까지 생겼고 입덧이 심한 바람에 몸이 많이 상한 아내는 결국 퇴사를 했어요. 힘든 임신 기간을 지나 아이를 출산한 뒤 육아 지옥을 맛보며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양가 어른들도 딸아이의 재롱을 보며 하루하루 즐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산후 우울증이 왔는지 아이가 2돌이 지난 이후부터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개인 시간을 많이 갖더라고요. 집안일이나 귀찮은 일은 점점 저에게 맡기는 일이 잦아졌고 친구들과 모임을 한다거나 여행도 다녀오고 아주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육아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쳤으니 스트레스를 해소하느라 그런 거라 생각했더랬죠. 하지만 얼마 뒤 아내의 행동에 의구심을 품게 된 계기가 발생합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루가 멀다고 연락을 주고받던 절친이 느닷없이 술 한잔하자며 연락을 해온 겁니다. 한용아, 나 민재다. 결혼식 뒤풀이 이후로 못 만났네? 너 시간 되면 지금 나올 수 있냐? 와이프도 친구들이랑 여행 갔고 어차피 나 혼자라 나가는 건 문제 없지. 근데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냐?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해줄게. 내가 어디 쪽팔려서 이야기도 못하겠고 네 생각밖에 안 나더라. 내가 너희 동네로 가면 15분 정도 걸리거든? 지금 당장 만나자. 그래 와서 연락해. 내가 문자로 술집 주소 찍어 놓을게. 민재야, 무슨 일이야? 너 얼굴에 대놓고 근심 걱정 가득하다고 쓰여 있어. 나 오늘 결혼 2주년이다. 임마, 이런 날에 재수 씨랑 같이 있어야지. 나랑 시간 보내면 되냐? 나도 그러려고 했지. 2주년 기념으로 여행 가려고 장모님한테 윤아까지 맡겨두고 호텔이며 식당까지 다 예약했는데 이혼하려고. 잠시만,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어? 왜 그러는 건데? 윤아도 내 자식이 아니란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유나도 네 자식이 아니라니?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닌데. 너 증거 있어? 야, 내가 유전자 검사 결과지 받아보는데 손이 다 떨리더라. 글쎄 유진이가 산후 우울증이다 뭐다 해서 놀러 나간다고 친구들 만난다고 할 때마다 풀어줬거든? 육아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건 사실이니까 어떻게든 해소해야 하니까 배려했단 말이지. 근데 그 시간에 남자. 그니까 유나 친부를 만난 거더라고. 헐, 그게 정말이야?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유진이 걔 그 사실 알면서도 나랑 결혼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혼한다고 하는 거라고. 장모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반응이 진짜 웃겼어. 뭔가 벌써 그걸 눈치챘나? 하는 느낌인 거 있지? 와, 진짜 너무한다. 나 촉 좋은 거 알지?
재수 씨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다더라. 재수 씨랑 유진이랑 대학 동문이기도 하니까 곧 소식 들을 수도 있어. 나 그냥은 안 넘어갈 거거든. 야, 어쩌게? 뭘 어째? 동창놈이랑 짜고 나 갖고 논 건데 나도 제대로 복수해줘야지. 그 연놈들 직장에 다 뿌릴 거야. 쪽팔린 거? 그거 한순간이야. 나 한 번 한다고 결심하면 하는 거 알지? 그래도 적당히 해라. 고소당하면 어떡해? 고소해 볼 테면 해보라지. 이혼 안 가고 소송으로 갈 거야. 상간남 소송도 물론 할 거고. 아휴, 정말 사랑과 전쟁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람. 아무튼 넌 행복한 결혼 생활 하길 바란다. 내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경우가 워낙 많아서 다들 모르게 한 번씩 유전자 검사해 본다더라. 에이,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지. 그 사실 알면 엄청 배신감 들 것 같은데? 같은데? 그거야 한순간이지. 평생 모르고 바보처럼 사는 것보단 안심하고 사는 게 낫지 않아? 어휴. 아무튼 참 심란하다. 저는 친구의 말을 듣고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안 될 일이기에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하지만 눈물까지 흘리며 신세 한탄을 하는 친구의 모습에 왠지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새벽 비행을 마치고 집에서 아이와 함께 잠을 자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늦은 시간 아내가 거실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통화 소리를 듣는데 점점 제 온몸이 떨리고 아무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웬 남자와 통화를 하는 듯 했는데 딸아이 이야기를 하며 심각하기도 했다가 이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자가 이혼하고 자기랑 같이 살자고 이야기하고 아내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며 말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가까이 가서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는 척 밤을 지새웠고 날이 밝자마자 사람을 시켜 아내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조사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고 이미 오래된 사이로 보인다는 겁니다. 기막힌 사실에 사진과 동영상까지 받아보는데 둘이 모텔, 호텔, 술집 안 간 곳이 없더라고요. 심지어 결혼 전부터 만나온 건지 처녀 파티를 한답시고 갔던 제주도도 그 남자와 갔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혹시나 해 딸아이와 제 유전자 검사도 의뢰했는데 딸이 제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소식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멍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 내내 술만 퍼부었던 것 같아요. 당신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아기 아파서 응급실 왔다고 문자 보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어디서 뭐 하는 거야? 나 친구네 집에서 술 한잔 했어. 연락도 안 왔구먼. 무슨 연락을 했다고 그래? 지금 술 마셨다고? 내가 당분간 술은 자제하라고 했잖아. 자꾸 이딴 식으로 하면 이혼이야. 이혼. 그래, 당신 말 참 잘했다. 우리 이혼하자. 나 더는 당신이랑 못 살겠어. 뭐라고? 지금 제정신이야? 술에 취해서 맛이 갔네. 갔어. 여기 대학병원 응급실이야. 당신 술 마셔서 못 들어오니까 이따 집에 가서 봐. 내가 술에 취했든 안 취했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뭐라고? 어쩜 그렇게 뻔뻔해? 네 새끼가 아프다고. 갑자기 열도 나고 애가 처져서 데려왔는데 어쩜 그렇게 한량처럼 있냐? 너 제정신 아니네? 나 술 딱 한 잔 했다. 그리고 걔 애가 내 애도 아닌데 왜 가야 해? 뭐? 라고 했어? 지금? 나랑 정말 해보자는 거야?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이혼하든가. 어? 그냥 이혼하자고. 진짜 왜 그래? 너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결혼 전이야. 네가 누굴 만나고 다녔든 상관없어.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다르지. 더군다나 애도 있는 유부녀가 다른 남자랑 뒹구는 게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어떡해. 이거 나 아니야. 누가 나 모함하려고 수쓰는 거야. 내가 어떻게 당신이랑 애길 두고 바람을 피워? 당신, 설마 나 못 믿는 거 아니지? 못 믿겠어. 이미 그쪽에서 너 만나왔던 거 다 시인했고 설아랑 나랑 유전자 검사했는데 친자 관계가 성립할 확률이 없단다? 이건 뭐로 설명할래? 당신 나 몰래 유전자 검사도 했어? 어쩜 나한테 이런 수모를 줄 수 있어? 수모? 너는 내 인생을 망쳐놨는데? 이젠 내가 널 망쳐놓을 차례야.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날 박는 대로 이혼 소송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각자 부모님들한테 이혼 사실 통보하고 조만간 법정에서 보자고? 야, 야, 엄청난 배신감에 휩싸인 저는 물불 안 가리고 온갖 대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활하게 이혼이 성립될 것 같지 않아 곧바로 소송을 걸었고 양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처음엔 노발대발하시던 부모님도 딸아이가 불쌍하다며 어떡하면 좋냐고 전전긍긍하셨죠. 그리고 웃긴 건 장모님은 마치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이제 와서 어쩔 거냐? 라는 눈치셨어요. 아내는 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흔쾌히 도장까지 찍어주더군요. 그러더니 위자료 따위도 필요 없다며 편지 하나 달랑 남겨두고는 아이까지 두고 혼자 어디론가 떠나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아빠 하며 달려와서 폭 안기는데 그때야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이에게 미안함과 더불어 못할 짓을 해버린 것 같아 참 마음이 쓰렸습니다. 부모님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냐며 이왕 이렇게 된 거 아이를 위해 애써 참자며 절 달래주셨죠. 그렇게 폭풍 같던 시간이 흐르고 바로 얼마 전이었습니다. 친구 녀석이 제 와이프 아니냐며 인터넷을 보여주는데 아내가 인터넷 방송으로 물건 같은 걸 공동 구매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대놓고 바람 피웠던 그 남자와 함께 말입니다. 좋은 엄마, 행복한 엄마 이미지로 육아용품을 팔며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길래 못다한 복수를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인터넷에 그대로 올렸고 아직 시효기간이 남아있는 상간남 소송을 걸어버렸습니다. 당신 미쳤어?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2년 만에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무슨 짓이냐니. 그땐 내가 경황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나도 복수라는 걸 해야 하지 않겠어?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아깝잖아. 진짜 미친놈이구나. 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어? 당연히 있을 수밖에. 나는 하루하루 피 말라갔다 겨우 회복됐는데 너는 이미지 세탁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용을 쓰더라? 나름 유명하던데 이번 일로 타격 좀 크겠어? 그걸 말이라고 해? 광고 수수료나 위약금도 어마어마한데 이거 다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잘난 남자한테 네 인생 구제해달라고 해봐. 어차피 둘이 잘 어울리는데 설아는 내가 잘 데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 자꾸 그러면 설아 내가 데려온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혼 유책 사유가 너한테 있는데 무슨 애를 데려간다고 난리야? 그리고 설아, 그 남자애 아니지? 그게 무슨 소리야? 와, 떠본 건데 진짜인가 보네. 너 정말 대단한 여자였구나. 당황하는 걸 보니 정말 그 남자 자식도 아닌가 보네. 너 얼마나 문란하게 놀았던 거야? 아니 지금 나랑 말장난하자는 거야? 필요한 말만 해. 아무튼 정리해서 말해줄게. 인터넷에 올린 글 내릴 생각 없어. 그리고 고소해도 좋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상간남 소송도 취하할 생각 없어. 위자료는 내가 되려 너한테 받아야 했던 거 알지? 양육비도 받아야 하는 입장인 거고. 그거 생각해서 아주 거하게 뜯어내야겠다. 나랑 의견 조율해버렸으면 그 남자랑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 그리고 더 이상 비밀 따윈 숨겨줄 생각 없거든? 어디 너도 한번 인생 망해봐라. 여보 제발. 누가 네 여보야? 이혼한 지가 언젠데? 아무튼 곧 보자.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을 아주 제대로 물먹여버렸습니다. 이미 인터넷에 퍼질대로 퍼졌고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상간남 소송을 통해 저는 보상금으로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내부 분열이 일어났는지 물건을 판매하던 계정도 사라지고 조용해지더라고요. 종종 장모님이었던 그 여자의 엄마가 문자로 엄청난 욕을 해대긴 하지만 속이 참 후련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바보 같다고 해요. 누구의 딸인지도 모를 아이를 친딸처럼 키운다고 말이죠.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험한 세상을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는 아이를 거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안 보고 살 용기도 없거니와 이미 아이와 헤어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에게만큼은 평생 비밀로 하고 살아가려고 해요. 미련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선택이니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이 엄마와는 접촉을 일체 금지시킬 거예요. 이혼하면서 친권, 양육권 포기각서도 제출했고 저와 별도로 이혼한 뒤에는 그 어떤 참견이나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직접 각서까지 썼었거든요. 앞으로 살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더불어 살며 상처 안 주고 행복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세상이 오기만을 바라며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할아버지 꿈을 꾸셨다고 했는데 아마 끔찍히 아끼던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미리 화를 내신 게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아가, 할 얘기가 있다.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다. 은서가 자사고에 가고 싶다고 했다지? 네, 맞아요. 은서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이 근처에는 자율형 사립고뿐이라서요. 예, 사립이면 돈 많이 들 거 아니야. 그건 괜찮아요. 성훈 씨랑 상의해봤는데 경제적으로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아휴, 말귀를 못 알아듣네. 네? 은서한테 그렇게 큰 돈을 들일 바에는 차라리 그 돈으로 은성이를 국제중학교에 보내야지. 네? 아니요, 은성이는 공립중학교에 보내기로 상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아들한테는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해야 되잖니? 은성이가 스스로 정한 길이에요. 그건 당연히 착한 우리 은성이가 누나인 은서 때문에 사양한 거 아니겠니? 은성이는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하는 애예요. 아냐, 은성이는 분명 국제중학교에 가고 싶어 할 거야. 하여튼, 얘, 너 정말 엄마 맞니?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 어떡해.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시킬 때도 좀 괜찮은 학교로 보내라고 그렇게 타일렀는데 내 말은 싹 무시하고 집에서 가까운 동네 초등학교로 보냈잖니? 이번에는 꼭 국제중학교에 보내야 돼. 아니요, 은성이는 친구들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계속 같은 학교를 다니고 싶대요. 친구라고? 지금 이 열악한 환경에서 친구가 생기겠니? 열악하다뇨. 어머, 그래, 나 아는 사람 손주 중에 똘똘한 남자애가 하나 있거든? 걔도 국제중 간다니까 우리 은성이랑 친구하면 되겠다. 네? 자, 이제 국제중에 갈 이유가 생겼네?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라는 건 함께 추억을 쌓으면서 되는 거예요. 소개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이상 네가 고집 부리는 건 못 본다. 은서는 교통비가 안 들게 걸어서 갈 수 있는 공립고등학교를 보내도록 해. 내 말 알겠니? 은서야, 할머니랑 얘기 좀 하자. 어? 할머니 웬일이세요? 이런 귀찮은 일로 시간 버리기는 싫지만 네가 분수도 모르고 고집 부리는 것 같으니까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하마. 뭔데요? 방금 너희 엄마랑 얘기했는데 은서 너는 교통비 안 들게 가까운 공립고등학교에 보내기로 했단다. 네? 할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가족끼리 상의해서 저는 자사고에 가기로 했는데요? 여자한테는 학력 따위는 필요 없단다. 그래도 중졸은 보는 눈이 안 좋으니까 고등학교는 다니게 해줄 테지만 공립고등학교로 충분해. 너한테 비싼 학비를 드릴 바에는 네 동생 은성이를 국제중학교에 보내도록 하렴. 돈은 원래 그렇게 써야지 맞지. 그리고 너는 누나가 돼서 말이야, 네가 알아서 남동생한테 양보해야지. 너무해요. 저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 얘 말 대꾸 하는 것 좀 봐.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건방진 거야? 어쨌든 네 엄마랑 이미 얘기 다 끝냈다. 너도 고집 적당히 피우고 어른들 말씀 들어. 엄마, 나 할 얘기 있는데. 어? 은서야, 지금 친구 집 아니니? 응, 지금 같이 입시 준비하고 있어. 집에 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궁금해서. 무슨 일 있니? 아까 할머니한테 카톡이 왔거든? 어? 할머니한테? 웬일로 연락을 하셨나 싶었는데 나를 공립고등학교에 보내기로 엄마랑 이미 얘기가 다 끝났다는 거야. 뭐? 나한테 비싼 학비를 드릴 바에는 그 돈을 은성이한테 쓰는 게 맞다고. 그니까 고집 피우지 말라고 하셨어. 할머니 말이 사실이야? 그럴 리가 없잖니. 엄마도 아까 막 할머니랑 다퉜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은수한테 직접 말하다니. 그럼 예정대로 자사고에 지원해도 괜찮지? 그럼 은성이도 방금 옆에서 자기도 공립중학교 가고 싶으니까 할머니 말은 신경 쓰지 말래. 다행이다. 그런데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다. 평소에는 은성이 빼고는 무관심하시더니 이럴 때만 은수한테 연락을 해? 할머니는 항상 그랬잖아. 그러게, 할머니 때문에 우리들만 힘들다. 아빠도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귀등으로도 안 들으시나 봐. 워낙 완고한 성격이니까.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은성이 우리 가족 모두 은서 편이야. 알겠지? 고마워. 그럼 이제 괜찮아. 입시 준비 열심히 할게, 엄마. 그래, 화이팅해 우리 딸. 예, 이번에는 꼭 은성이 자사고 보내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은성이는 공립고등학교 가기로 했어요. 뭐? 나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어머님한테 상의 드려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거든요. 너 또 그런 소릴? 예, 내 말 똑똑히 들어. 은성이한테는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라고 내가 예전부터 그렇게 말했잖니. 근데 넌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은성이 마음도 몰라주고 초등학교랑 중학교 다 공립이나 보내고 넌 네 아들이 불쌍하지도 않니?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뿐인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누누이 말했지? 여자의 교육에 힘써봤자 소용없다고. 저는 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을 거예요. 은성이는 본인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공립을 고른 거고요. 은서 고등학교도 아이 장래를 생각해서 결정한 학교예요. 여자 학력이 높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도 은서 고등학교는 내가 말한 대로 가까운 공립고등학교에 보낸 모양이던데 설마 걔 대학교까지 보낼 생각은 아니겠지? 은서 대학 보낼 거예요. 뭐라고? 국립대 합격해서 올 봄부터 자취할 예정이고요. 아니 그러면 또 집세니 생활비니 돈이 나갈 거 아니야. 안 돼. 국립이건 사립이건 대학은 안 된다고. 차라리 그 돈을 은성이한테 써. 이번에는 꼭 명문 자사고에 보내야 된다. 은성이는 공립고등학교를 희망하고 있어요. 이미 저희끼리 얘기 다 끝났고요. 또 그렇게 고집 피우지? 또!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예, 내 말 똑똑히 들어. 학력은 여자보다 남자한테 훨씬 중요해. 은서보다 은성이한테 더욱 투자하고 밀어주는 게 올바른 부모의 태도란다. 그러니 교육 방침에도 남녀의 차등을 두는 게 당연하지. 아이들한테도 나중에 애가 생기면 그렇게 하도록 잘 타일러 두렴. 아들은 금쪽같이 키우고 딸은 꼭 참아야 돼. 이거 봐. 할머니는 고집불통해 말도 안 통한다니까? 그래서 난 할머니가 싫어. 어? 얘, 너 무슨 말이니? 나 은성이야 할머니. 은성이라고? 잠깐 엄마 폰 빌렸거든. 말도 안 돼. 은성이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잖니.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은서가 은성이인 척을 하는 거구나. 나 맞거든 할머니. 더 심한 말을 안 한 걸 고맙게 생각해. 어머, 얘가 못하는 말이 없어? 은서, 할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여간 이래서 여자애들은 안 된다니까. 니네 엄마도 애들 교육을 잘못 시켰어. 이럴 줄 알았으면 은성이 교육은 내가 시키는 건데. 그래, 말 나온 김에 은성이한테 직접 얘기해야겠다. 그럼 내가 지금 할머니한테 카톡 보낼게. 뭐? 할머니 얼굴 보고 얘기하기 싫거든. 아니, 은서 얘가? 은성이인 척 좀 그만하렴. 할머니, 우리 강아지 엄마랑 누나가 그 모양이라서 우리 손주 참 힘들겠다. 할머니랑 같이 살면 은성이가 바라는 대로 유명한 자사고에 수험 칠 수 있도록 해줄게. 난 한 번도 자사고 가고 싶다고 한 적 없는데? 괜찮아. 할머니한테는 다 말해도 돼. 엄마랑 누나 눈치 볼 것 없이 다 말하렴. 어차피 말해봤자 말도 안 통할 테니까 그냥 전부 얘기할게. 사실 누나는 집에서 가까운 자사고에 갔어. 뭐? 할머니가 그토록 누나를 보내고 싶어하던 공립고등학교 옆에 유명한 자사고가 하나 있거든. 지금 누나는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교권을 휩쓸고 있어. 그럼 날 속인 거야? 속이고 좌시고 할 게 뭐가 있어. 할머니는 그냥 누나 진로에 관심이 없었잖아. 자기가 착각해놓고 남 탓 좀 하지마. 그리고 내가 계속 공립을 고집한 건 초등학교 때는 유치원 때부터 친했던 친구랑 같은 학교에 가고 싶었고 중학교 때는 그 친구랑 같이 야구부에 들고 싶었기 때문이었어. 야구부? 꽤 유명한 야구부거든. 할머니 설마 내가 야구하는 것도 몰랐어? 어머, 그랬니? 이래봬도 주장이고 전국대회에도 참가했어. 내가 가고 싶은 공립고등학교는 야구부가 강한 데다가 존경하는 프로 선수의 모교거든. 그래서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그 학교에 가고 싶은 거야. 어머나, 우리 강아지 다 컸네. 그래도 야구같이 아무 쓸모도 없는 것보다 명문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니? 뭐? 쓸모가 없다고? 그래, 그래봤자 야구는 애들 놀이지 뭐. 너도 슬슬 학력을 높일 생각을 해야지.
할머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우리 귀여운 손주를 위해서지. 난 프로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 어? 솔직히 지금도 할머니가 싫지만 내가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야구를 애들 놀이라고 무시하는 할머니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 전화 시끄러. 할머니 차단할 거야. 은성아! 그렇게 금쪽 같은 손주에게 미움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어머님은 황급히 저희 집에 들이닥쳤어요. 하지만 저희 가족은 이미 예전부터 예정하고 있던 이사를 마친 후였죠. 실은 은성이가 본격적으로 야구를 하려고 공립고 진학을 희망했을 때부터 남편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줄 알고 있었다네요. 은서만 차별하는 태도에도 화가 나서 이번 기회에 끝장을 보자고 결심했는지 남편은 은성이 고등학교 입학에 맞춰 회사에 정근을 신청해 이사를 가기로 했답니다. 이제 곧 정년퇴직을 앞둔 시아버님도 실은 몰래 이혼을 준비 중이시죠. 이제 곧 혼자 남겨질 어머님은 은성이한테 미움받은 이유도 모른 채로 오늘도 우울한 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성우 오랜만이네. 잘 지내? 나는 2년 전에 현주랑 결혼했어. 올해 초에 아기도 낳았어. 지금 너무 행복해. 넌 요새 좀 어때? 응? 뭐야 갑자기?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연락을 한다고? 불륜 상대랑 같이 날라서 잠수 타고 살다가 이제 와서? 이제야 삶이 좀 안정돼서 연락해본 거야. 그때는 여러모로 미안했어. 근데 이젠 5년도 더 된 일이니까 용서해줘. 아니 고작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마. 나랑 사귀기 전부터 바람 피우다가 결혼식 당일에 그 상대랑 같이 날랐잖아. 심지어 그 새끼가 결혼식장에 와서는 멈추라고 소리 지르고 신부를 데려가다니. 무슨 드라마도 아니고. 진짜 로맨틱하지 않아? 그때 현주 진짜 멋있었는데. 멋있고 말고가 중요해? 대가리가 꽃밭이야? 나랑 하객들은 그게 서프라이즈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가게 내버려뒀잖아. 근데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길래 이상하다 싶어서 찾아봤더니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 그러고 나서 그거 수습한다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그렇게 화내지 마. 5년도 더 된 일이잖아. 남자가 쪼잔하게 말이야. 네가 날랐다는 걸 알게 된 후에 네 어머니는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무릎까지 꿇고는 쓰러질 정도로 사과하셨어. 이미 진행한 결혼식이라 연회장은 이용했는데 밥 먹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사과하고 축의금 돌려주고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는지 알기나 하냐고. 그런데도 화내지 말라는 말이 나와? 그만해 이제. 서로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었으니까 결국 서류상으로는 깨끗하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쳤는 줄 아냐고. 뭐 어때? 이미 지나간 일인데. 지나간 일은 그냥 잊고 새 출발도 해야 되지 않겠어? 너도 이제 나 잊고 얼른 다른 여자 찾아. 결혼하니까 좋더라. 아기도 얼마나 귀여운데? 나도 이제 너 상대하기 싫어. 근데 그 전에 너랑 엮인 과거를 청산하지 않으면 어깨에 짐을 내려놓지 못하겠어. 과거 청산이라니? 무슨 소리야? 돈이지 뭐겠어. 파혼 위자료 3천만 원, 네가 도망가서 날린 결혼식 비용 1,800만 원, 그리고 네가 내 집에서 훔쳐간 내 2천만 원, 네가 도망갈 때 쓴 내 차 2천만 원, 합쳐서 8,800만 원. 지금 당장이라도 내놔. 뭐라는 거야? 내가 왜 그 돈을 줘야 되는 건데? 너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잖아. 결혼식 도중에 불륜 상대랑 같이 사라져서는 내 돈이랑 차까지 훔쳐서 날라놓고 아무런 배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마.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난 그런 돈 없어서 못 준다고. 앞으로 애한테 들 돈도 많고 없는 돈을 어떻게 주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야지. 통장을 싹 다 긁어 모으든 살림을 팔든 빚을 지든 방법은 많을 거 아니야. 애가 어떻고는 나랑 상관없잖아. 안 돼. 나는 못 내. 파혼 위자료는 안 줘도 그만이잖아. 딱히 둘 다 손해본 것도 아닌데 한두 푼도 아니고 3천이라니. 절대 못 내. 그딴 논리가 통할 것 같아? 우리는 예물 예단 교환도 했고 내가 1,000만 원 넘는 반지도 해줬잖아. 3천만 원 정도면 타당한 위자료야. 변호사한테도 확인받은 사실이라고. 납득 못하겠어. 결혼식 비용도 축의금을 안 돌려줬으면 낼 수 있었을 거 아니야. 축의금을 받았으면 다 맞고도 남았을 테니까 멋대로 돌려준 네 잘못이지 내 책임은 아니잖아. 당연히 돌려주는 게 맞지. 너랑 내 결혼을 축하하러 와준 사람들인데 신부가 불륜 상대랑 도망가는 바람에 거의 초상집 분위기로 바뀌었어. 그런 상황에서 축의금을 그대로 꿀꺽한 만큼 뻔뻔한 놈은 아니야 내가. 너랑은 다르거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8천은 좀 아니야. 네 돈이랑 차도 그냥 까줘도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또.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 새끼한테 도어락 비번 알려주고 내 집에 들어가서 통장이랑 돈이랑 차키까지 싹 다 털어가게 시켰잖아. 심지어 그 차 고작 2달밖에 안 된 신차였단 말이야. 근데 까주긴 뭘 까줘. 돈 들고 갔을 당시에는 약혼한 상태였으니까 사실상 내 돈이나 다를 거 없지 않아? 어차피 결혼하면 내 돈이었을 테니까. 근데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그게 왜 네 돈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아온 돈이라고. 그게 왜 약혼했다는 이유로 네 돈이 돼? 차도 마찬가지고. 응? 차는 어차피 잠깐 타다가 버려서 제대로 타지도 않았는데 그 돈까지 줘야 된다는 거야? 당연하지.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차를 니네가 버려놓은 탓에 차량 털이범한테 온갖 부품이랑 타이어까지 다 털렸다고. 그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팠는데. 내가 차 엄청 아끼는 거 잘 알면서 꼭 받아내야겠으니까 그렇게 알아. 진짜 돈 짜증나게 구네. 그만 징징대란 말이야 좀. 그니까 지금 못 주겠다 이거네. 위자료든 배상금이든. 그래, 난 지금 현조랑 얘랑 셋이서 살아. 너랑은 다 끝났으니까 그만 귀찮게 굴어. 돈 못 준다고 했어. 나는 내 행복을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 경찰에 신고할게. 뭐? 경찰? 경찰이 왜 나와 지금? 당연한 소리 아니야? 네가 한 짓은 그냥 대놓고 범죄잖아. 위자료랑 결혼식 비용은 그렇다 쳐도 내 돈이랑 차를 훔쳐간 건 그냥 절도야 절도. 경찰에 신고하면 니네는 무조건 잡히는 거야. 뭐? 농담하는 거지? 내가 지금 농담하는 걸로 보여? 내가 약혼자였던 놈이라서 죄의식이 없는 거야? 아니면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이게 범죄라는 사실조차 몰랐냐? 우리가 범죄자라니 무슨. 만약 잡히기라도 하면 나랑 현조는 어떻게 되는 건데? 내 새끼 어떡해? 징역 나오면 너랑 그놈은 서로 다른 구치소로 들어가겠지. 애는 뭐 보육원 같은 시설로 보내지지 않을까? 참고로 최대 징역이 6년까지도 나올 수 있다더라? 다 살고 나왔을 때쯤엔 애 초등학생이겠다 야. 너무한 거 아니야? 한 가정을 파탄내려고 하다니. 진짜 악랄하네. 너나 깜빵 들어가. 내가 왜 들어가 거기를. 그래서 어떻게 할래? 경찰에 신고해서 사이좋게 깜빵 갈래? 아니면 알아서 자수하고 체포될래? 그것도 아니면 지금 어떻게든 8,800만 원 딱 맞춰서 주던가. 돈만 낸다면야 일단 신고는 안 하고 기다려줄게. 알겠다고. 돈 내면 되잖아. 근데 당장은 그런 돈 없으니까 일단은 300, 아니 600만 낼게. 나머지는 천천히 갚을 테니까 경찰은 부르지 마. 600이라 그러지 뭐. 보낼 때는 통화 등기로 내 변호사한테 보내줘. 나중에 변호사 명함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통화 등기? 왜? 계좌로 보내면 그만이잖아. 도둑년한테 계좌번호 알려주기 싫거든? 지금 사는 주소도 마찬가지로 알려주기 싫어. 반드시 통화 등기로만 보내도록 해. 그리고 일주일 안에 보내고. 알겠어? 알겠다고. 어떻게 된 거야? 현주가 경찰서로 잡혀갔는데? 너 설마 약속 깬 거야? 돈만 내면 신고 안 하겠다며. 오, 뭐야? 벌써 잡혔어? 근데 넌 왜 안 잡혀갔대? 난 애 데리고 장 보러 갔었단 말이야. 장 보고 돌아오니까 집 앞에 경찰차가 와 있었는데 경찰이 현주를 데리고 갔다고. 뭐야. 네가 집에 없었던 거구나? 한 큐에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아쉽네.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왜 경찰에 신고한 건데? 돈 줬잖아 이 사기꾼아. 난 약속 안 깼어. 나는 돈 내면 신고 안 한다고 한 적은 없거든? 8,800을 딱 맞춰서 주면 신고 안 하겠다고 한 거야. 네가 준 건 고작 600이잖아. 나머지는 조금씩 갚겠다고 말했잖아. 경찰 안 부른다고 해서 돈 모아서 보낸 거구만. 그딴 구두 약속을 어떻게 믿어. 넌 이미 몇 번이고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 공적으로 지불 약속을 받아야겠어. 그러기 위해서 일부러 통화등기로 돈 보내라고 한 거야. 설마 처음부터 신고할 생각이었던 거야? 계좌 알려주기 싫다고 한 건 다 거짓말이었어? 난 거짓말한 적 없다니까. 계좌랑 주소를 알려주기 싫다는 건 진심이었어. 진짜 목적은 니네가 있는 곳을 알아내기 위함이었던 것일 뿐이지 어차피 언젠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 이미 고소장은 5년 전에 접수했으니까. 순 사기꾼 아니야 이거. 악마 같은 새끼. 우리 행복을 짓밟았으니까 이제 만족하니? 만족할 리가 있겠어? 내 마음의 상처는 이 정도가 아니야. 약혼자한테 배신당하고 결혼식도 망치고 돈이랑 차도 다 털리고 5년 동안 마음고생했어. 한때는 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힘들었다고. 근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게 결혼을 했다는 둥, 애가 있다는 둥, 멍청한 짓도 적당히 해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지. 됐어. 그냥 현조는 포기하고 나랑 얘랑 둘이서 도망가든가 하면 돼. 내 새끼라도 지켜야지 어떡해? 이제 와서 버리겠다고?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드라마를 찍어놓고? 시끄러워, 닥쳐! 뭐 됐어.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든가. 물론 죄는 더 무거워지겠지만 애까지 끼고 돈도 없는 상태로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으려나? 넌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절대 네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 거라고. 각오 단단히 해? 글쎄, 한번 지켜보자고. 누가 이기게 되는지. 그 후 안나는 정말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려고 했지만 지하철을 탈 돈도 없어서 그대로 잡히고 말았다. 원래라면 재판을 열어 그 둘에게 콩밥을 먹이고 싶었지만 안나의 본가 가족들이랑 죄 없는 아이한테까지 피해가 갈 걸 생각해서 피해액에 200을 더 얹어서 합의로 끝내기로 했다. 돈은 일단 안나 부모님이 대신 내주시게 되었다. 안나와 상간남은 현재 안나 부모님이 내주신 합의금을 갚기 위해 안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한다. 참고로 안나의 아이는 안나의 오빠 부부가 데려가 잘 키우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머리에 든 게 없는 부모 밑에서 자라봐야 얻을 것도 없을 테니까. 나는 합의금의 일부로 차를 새로 뽑았다. 다른 것보다 차를 도난당한 게 가장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꽤 거금을 들였다. 당분간은 결혼보다는 내 애만 하나 몰고 다니면서 인생을 좀 즐겨볼까 한다.